5월 2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삼보정제 유출을 막기 위해 자녀가 있는 출가자에게는 종단 주요 소임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계종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에도 정책 제안집을 전달했습니다. 양당 선대위는 호국불교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학인 스님들의 수행 공간, 중앙승가대학교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을 위해 교내 공간을 내어줍니다. 제가자가 참배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당, 문수원 건립불사에 나서 오는 12월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 유엔 총회가 지정한 세계 불교 국제기념일 베삭데이. 지난 6일 베트남 호치민에 이어 내년엔 동북아시아 국가 최초로 중국에서 열립니다. 20여 년 사이 참가국이 2배 이상 증가하며 국제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한국 불교도 세계화 방편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은 종언에서 스님은 청정 독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가 전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스님은 종정을 비롯해 총무원장 등 각종 소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혼 후 출가했더라도 출가 전 자녀가 있는 경우 각종 소임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삼보정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려 사정에 따른 종단 소임 구분 관련 각종 종법 개정안이 성안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원정법 특위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종무원법, 원로회의법과 총리법 개정안을 성안했습니다. 성안된 안에 따르면 승려법상 사정이 병정인 스님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또한 총무원장을 비롯해 호계원장과 계단위원장, 법계위원장 등 종원종법에서 규정한 각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계위원과 법규위원, 계단위원 등 종원종법에서 규정한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총무원 교육직 종무원과 종정예경실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본사 주지 등을 비롯해 사찰 등급 6등급 이상의 공찰주지 임용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송도 당해보고 소송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 이걸 좀 나가보자는 취지인데. 하지만 교구 종의원 피선거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7등급 이하는 병종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지를. 그런데 말사 주지는 당연히 교구종의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피선거권이라고 제한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을의 경우 총무원장 피선거권과 총무원장 임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로회의 의원과 종정 자격에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병정인 경우 제한을 받습니다. 총림 방장 자격 역시 을의 경우 제한이 없고 병정인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을 등급 같은 경우 그렇게 심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니까. 왜냐하면 뭐 삼보정제 유출이라든가 이런 염려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역대로 출가한 스님들을 보더라도 꼭 뭐 결혼하고 출가해서 이혼하고 출가했다고 해서 뭐 정진을 잘못했냐 그것도 아니고. 종원종법특위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차기 회의를 열고 6월 10일 개회하는 임시정회에 상정할 각종 종법 개정안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에도 정책 제안집을 전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오 스님과 종단 정책기획단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우봉 스님이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잇따라 각 대선 후보 측에 종단이 마련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스님은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와 전통문화 발전과 보존, 계승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들며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면밀히 좀 잘 살펴주셔서 그것이 잘 실행돼서 국민들과 같이 행복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앞으로도
저희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두루두루 다 들으셔서 정말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러한 당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영배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불교본부장은 불교를 국민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국불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에서 나오듯이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늘 우리 민족의 앞날을 밝혀오는데 앞장서온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이제 일종의 등불입니다. 또 정책 자료집 가운데 호국의 키워드를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와 종단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명상 대중화 제안에 적극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야 갈라치기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나 지금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부터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이 대중화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분 스님께 좋은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희 당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보 스님은 개혁신당 당 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이준석 후보 측에도 정책 자료집을 건넸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나라를 살리는 호국불교의 정신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 마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또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또 그것을 세계화하면서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도 사실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 앞으로 국가와 불교가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된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 제안이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금산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모았습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이 어제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금 5,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화평 스님은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모으자는 문자 한 통에 안면함에서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말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진 따뜻한 일화를 전하고 미얀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구촌 공생회가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호 스님은 본사 차원의 동참에 고마움을 전하며 고통받는 이웃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서울 도안사 주지 선묵 해자 스님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1,000만 원을, 대구 보현사 주지 태연 스님은 종단 종책 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학인 스님들의 수행 공간, 중앙승가대학교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을 위해 교내 공간을 내어줍니다. 제가자가 참배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당, 문수원 건립불사에 나선 건데요. 오는 12월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도량에 문수원 원만 건립을 발언하는 총장 워루 스님의 축원이 시작되고 십시일반 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하는 학인 스님과 교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중앙승가대가 어제 교내 본관 옆 부지에서 문수원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습니다. 승! 모두 큰 박수로 2002년 학교 입구를 장엄한 일주문 불사에 이어 20여 년 만에 대작 불사인 문수원. 중앙승가대는 본관과 비구, 비구니 기숙사에 각각 법당이 있지만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학인을 넘어 시민에게 열린 글로벌 교육 포교 도량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워루 스님의 원력 아래 문수원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수행자뿐 아니라 해외에 계신 스님들도 부처님의 45년 그 가르침을 낱낱이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한다. 문수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학교는 통합적인 가르침 불교가 하나가 되는. 문수원은 석가모니부를 주불로, 문수 보현보살을 협시불로 모신 대웅보전이며 오는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165m 제곱 규모의 문수원은 김포에서 가장 큰 대웅전으로 전통 목조 양식으로 지어집니다. 문수보살님을 매일같이 칭견하고 또 아울러서 보현보살님도 칭견해서 졸업할 때는 미륵부처님처럼 과정이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장소를 학인 스님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 살펴보시면 좋겠다.
지난해부터 문수원 건립 추진을 도운 김병수 김포시장은 승가대 대중의 원력 성취를 응원하고 꾸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착공식에 앞서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다음 달 승가대 대학원이 개최하는 인도분해 대학 고칼리 교수 초청 특강 교육 후원금 1,300만 원을 쾌척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999년 유엔 총회가 지정한 세계 불교 국제 기념일 베삭데이. 올해는 지난 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열리던 베삭데이 기념 행사가 내년엔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중국에서 열립니다. 20여 년 사이 참가국이 2배 이상 증가하며 국제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한국 불교도 세계화 방편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과 성도, 열반을 함께 기리는 남방불교 중심의 기념일 베삭데이. 1999년 유엔 총회가 이를 불교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유엔 국제 베삭데이 기념행사는 세계불교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동안 태국과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열렸는데 내년엔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이 개최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 불교도 세계화를 위해 베삭데이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종단도 지금 한일 불교나 한중일 불교의 교류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전 세계 불자들이 모이고 있는 베삭데이에 적극적으로 총무원장 스님과 집행부에서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조계종에서도 주요 인사로 구성한 대표단이 참석하지만 총무원장이 참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대표단이 바뀌면서 지속적인 교류도 쉽지 않은 상황. 참석 대표단은 현장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위상을 느꼈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스님들의 승복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위치나 자리는 별로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매년 열리는 베삭데이에 더 많이 참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삭데이 행사는 초기 34개국에서 20여 년 사이 85개국으로 참가국이 늘어났고 지난 6일부터 4일간 열린 올해 행사엔 3천여 불교 지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선 원불교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보다 더 조직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 해외 교류는 원불교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뭐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조계종보다 조금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런 경우가 있고. 올해 유엔 베삭데이 행사에 다녀온 대표단은 세계 불교계와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인적 자원을 많이 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좀 더 정성스럽고 거룩하게 전 불자들을 격려한다면 우리도 이런 대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으로 한국의 불교 문화가 세계인에게 알려지는 요즘. 이제는 전 세계의 불교 안에서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교류를 보다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청년 포교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화두인 지금 전국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력을 모아 불교 동아리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수도권 대학 가운데 특색 있는 불교 동아리를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테마로 본 불교 동아리, 첫 순서로 중앙대 중불회를 만나봤습니다. 김승호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호흡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신체 부위에 손을 갖다 대며 감각도 느껴봅니다. 중앙대학교 불교 동아리인 중불회 학생들의 정기법회 현장. 올해 중불회는 남다른 포교 원력과 세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신입부원만 50여 명을 모았습니다. 취준하면서 많이 정신도 힘들고 좀 마음도 복잡했었는데 가서 좀 마음도 차분하게 찾고 정신도 한번 맑아보자. 중불회는 10명의 임원진이 문화기획부와 불교 행사부로 나뉘어 신규 부원 모집, 신행활동 등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했습니다. 이처럼 회장 개인의 원력이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여타 동아리와 달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2024년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 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10명의 임원진이 문화기획부와 불교행사부로 나뉘어서 되게 세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중불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건 지도법사인 상도선언 주지 해담 스님의 역할도 큽니다.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명상을 접목해 법회를 이끌면서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낸 겁니다. 불교 교리라든가 어려운 얘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보다는 명상이라고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불자가 아닌 누구나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포근한 동아리방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서와 학생들의 활동 사진이 부처님 전 양옆을 장식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피 머신까지 중불에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동아리방을 활용해 버부들과 더 좋은 동아리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내 동아리방 꾸미기 콘테스트 1위, 2024년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우수활동 지회 최우수상. 중불에는 전국의 많은 불교 동아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부처님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시대.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바쁜 일상 속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0년째 이 화두로 명상보급에 나서고 있는 명상지도자협회가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고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현실에 현대인은 명상과 마음 치유에 주목해왔습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창립 목적을 돌아보고 현대인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개인의 성장만으로 끝나지 말고 세계 일화하듯이 세상에 대한 봉사와 공헌으로 정말 명상을 안내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전통 명상의 깊이와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융합하여 더욱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명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포럼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홍천 참선원 선원장 무회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인 삼법인과 재행무상법을 바탕으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길 바라는 집착에서 고가 오는데 집착이 클수록 고는 더 커진다. 집착을 많이 함할수록 그 고통이 클 수밖에 없어요. 논산 인터내셔널 메디테이션 센터 담마디빠 이라스님은 걷기 명상을 부처님과 연결지었습니다. 걷다라는 행동을 한나라의 왕자로서 보장된 편안한 생활을 뒤로한 채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 나선 고타마 시타르타의 출가에 빗대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진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혁신적인 활동입니다.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편안함, 기득권을 버리고 한 발로 서는 불안정한 상태로 나아가야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 차명상과 싱잉볼 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내면을 치유해온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향후 명상지도사 자격증의 국가 자격증화 추진과 다양한 명상법을 담은 통합 명상교육 등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전주 금서남이 중앙승가대 수행관장 해용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봉행된 법회는 초청법사 해용스님을 비롯해 금서남 주지 덕산스님과 신도 7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해용스님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꾸준한 수행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끈다며 일상에서도 명상, 호흡법 등 꾸준한 수행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전주 금서남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1호 초청법회를 봉행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전법 도량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웰다잉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제주 노인복지관에서 개강한 웰다잉 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전영채 명예교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강의로 시작됐습니다. 웰다잉 지도자 과정으로 총 15회기,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강의는 생명 존중과 삶의 가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연구소 이사장 현파 스님은 강의를 통해 주인공으로의 삶이 의미 있고 행복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